네, 사실 여론조사 기관이 상당히 많고 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상당히 크게 차이 나는 경우도 많았고요. 최대 10%포인트씩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시선들이 많은데 단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개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관해서의 문제 제기가 어제 오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자체적인 그 내용의 보고서를 봐도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3.5% 정도 이제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6에서 7% 정도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에서 7%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오차 범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 여론조사 수치가 나올 때 오차 범위가 있다는 건 그 여론조사를 보는 분들이 생략하고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오차 범위에 대한 감이 또 일반 국민들께서는 떨어지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은 추세나 이런 게 중요하니까 꼭 그 기관 사이에 여론조사 결과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전 어찌 보면 여론조사와 이제의 여론조사 이거를 비교해가면서 추세에 대한 신빙성은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특정 이슈에 급격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여론조사. 그러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게 어떤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거냐 아니면 그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건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 의도가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ARS가 아닌 전화 면접으로 여론조사를 한다. 그리고 10% 이상의 응답률에 집중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 이렇게 여론조사에 대한 개선책이 나온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유의미하다. 신청 소장님 지금 이제 여론평판연구소를 또 소장으로 계신 건데 이런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혹은 조사 기관에 따라서 또 심지어는 질문 순서에 따라서 지지율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최근의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게 제대로 민심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선거 결과를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지만 평소에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같은 거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 어떤 지지율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중요한 어떤 흐름을 보고 싶다고 하면은 여러 조사를 합쳐서 총합 측정치 혹은 메타 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네네.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하고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왜 각 당이라든지 혹은 개인이 이제 나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만을 인용하고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는 이제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저게 맞나? 나는 저게 아닌 걸 봤는데라는 식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당파성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정당, 선호하는 정당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은 그게 어떤 방법이든 심지어는 전화 면접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조사 방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시각, 관점 이 부분을 더 문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주 부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여론조사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론조사가 의미도 있고 예. 또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통상 그렇죠.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흐름에 집착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 응답률 부분들, 그다음 모집단, 다중 방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말하자면 여론조사를 하는 이 학회나 이런 연구자들의 그 오랜 숙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정치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뤄져야지 단순하게 이게 응답률이 낮다. 그다음에 전화 면접은 옳고 ARS는 틀리다. 이런 문제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단지 이 방식을 어떻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여론조사의 어떤 수치, 흐름이 나타날 것인가.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왜곡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지. 지금 어떤 집단 코라라고 하나요? 몇몇
이 여론조사 업체에서 네. 우리는 전화 면접을 하겠다, ARS 믿을 수 없다.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학문적 영역에서 좀 다뤄야 되고요. 보통 이제 이 여론조사 학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편향된 결과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통 이걸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정치권에서 어떤 그 음모론 쪽으로 다가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이 집단은 뭔가 편향된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다. 또 이 집단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을 뭐 왜곡하고 있다. 이건 아니고 조금 더 국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제 학회에서도 연구를 하고요. 예. 뭐 법적 부분에 있어서 입법 미비가 있다면 법적으로도 가는데 이거를 입법에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응답률 10% 미만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건 또 옳지 않은 방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